지역의 고령화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생산성이 떨어지고 어떤 그 노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소기업이 자리를 잡으려고 해도 어떤 양질의 노동력을 얻지 못해서 이주를 하기 어려운 어떤 입장이거든요. 청년들이 와야 어떤 궁극적으로 어떤 소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피비치는 그 양양의 어떤 그 서핑을 붐을 일으킨 어떤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봐도 이제 무방한데, 지금 최근에 그 어떤 MZ 세대들의 어떤 해변 문화를 이제 좀 창조해가는 어떤 그런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2015년 오픈 때는 이사님 두 분과 저 셋이 시작을 했고, 그 해 이제 아르바이트가 한 10명 정도 썼고요. 지금 2022년 현재는 같이 일하는 정직원 동료들, 이사님들 포함해 30명 정도 되고요. 계절직 사원은 100명, 총 130명이 여기 바다 앞에 300m에서 서핑하고 파티하고 요가하고 다양한 해변 문화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양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곳이 됐고, 저희가 28,000명 정도 살고 있는 정말 작은 도시인데 여행객 수준이 뭐 아주 큰 대도시만큼 여행객도 오게 됐고, 2017년이 저희가 한 50만 명 언저리였을 거예요. 작년이 130만 명이었는데 벌써 올해가 130만 명이 넘었으니까 올해는 한 150에서 60만 정도 오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양양군이 아마 전국에서 그 인구가 계속 절감되고 있잖아요. 인구 절벽의 시대에 들어섰는데 일자리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인구도 늘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도 아무래도 이제 서울 분들이 오셔서 여기 지역에서 뭐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공간 그런 데다 이제 돈을 사용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예전엔 양양이 다 떠나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지금 양양에서 뭘 해보자 하는 분위기, 그리고 저희가 뭐 공무원분들과 만들었던 여러 프로젝트 중에 성공 사례가 꽤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패배감이 있었던 지역인데 공무원분들도 새로운 창업자들도 뭔가 한번 해볼 만한데? 라는 뭔가 좀 기대가 좀 더 많이 생기는 곳이 되지 않았나? 제주상해는 이제 뭐 맨 처음 출판사로 시작을 하였고, 제주 기반의 컨텐츠 큐레이션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로컬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 영역으로 좀 진입을 해서 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2014년, 2015년 정도의 매출이 한 8천만 원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1억이 좀 안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법인이 2개가 있는데 2개의 법인이 합쳐서 20억 정도. 지금까지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고, 그리고 MVP를 만들어 왔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좀 정말 매출 캐시카우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좀 매출적으로도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성장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공간들을 쓸모있게 만드는 회사고요. 지금은 빈집 프로젝트라고 해서 농어촌 지역에 비어있는 방치된 빈집들을 장기 무상 임대해서 그리고 잘 재생하고 차후에는 그 빈집의 소유주분이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 돌려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저희가 맨 처음 창업했을 때는 저 혼자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11명의 직원과 그리고 지금은 10채의 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추가로 지금 3채의 집을 저희가 시공하고 있는 중이고,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350개가 넘는 빈집들의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으로 과테말라에서 카카오를 가지고 와서 제주에서 저희가 직접 볶아서 맷돌에 갈아서 이제 이런 가공품들을 만드는데요. 18년도에 법인이 되면서 18년도까지는 저희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 진행을 하다가 그때 매출이 연 3,300만 원이었어요. 19년도에는 두 사람이 이제 고용이 되고 그러면서 1억 5천만 원, 19년도에는 1억 5천만 원, 20년도에는 4억 5천만 원, 21년도에는 7.2억 원, 그리고 올해는 15억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용 인원은 처음에는 두 사람에서 시작했다가 4명, 6명 쭉쭉쭉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는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주 토박입니다. 예, 제주도에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나오고요. 26세 때 서울에 사업하러 올라갔는데 서울서 IT 사업을 한 20년 한 것 같아요. 지금 7년 차인데 올해는 한 1,000억 정도 매출을 이제 보고 있고요. 작년에는 한 650억 정도 매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명으로 출발한 직원이 현재는 이제 100명이 넘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실외집이 누적 투자액으로 한 이제 450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요. 앞으로 유니콘이 되기 위해서는 1,000억 정도 더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제가 해외 IR 다니고 있고요. 스타트업을 크게 이제 업계에서 두 가지로 정의하거든요. 하나는 창업 초기 기업을 다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창업 기업.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창업한다라고 하는 스타트, 그리고 빠른 급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스케일업을 붙여서 90년대는 스타트업이라는 용어가 아예 없었고 그때는 다 벤처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벤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단어 뜻 그대로 뭔가 모험적인 시도를 한다 이런 건데, 스타트업도 사실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유행처럼 새로운 용어가 도입됐는데 아무래도 초기 기업이라는 쪽에 좀 방점을 두다 보니까 스타트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벤처나 스타트업이나 크게 구분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지방 창업 생태계에서 특히 중요한 이제 투자 생태계가 실제로 이루어진 거는 크게 몇 년이 안 됐어요. 당연히 너무 어렵죠.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도 모르고요. 정책 그리고 어떤 생태계 모든 면에서 이제 그 이해도가 낮고, 그리고 오히려 더 이제 무시하고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응원과 지지를 안 해요. 너 언제 잘 되는지 보자. 너 언제까지 그 버틸 수 있는 거 보자. 초기에는 저희도 회사의 모양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 프리랜서들이나 아니면 협업 관계로 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진짜 저희도 약간 내부 인력들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뭐 이제 사람을 영입하거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데, 초기에는 좀 어려웠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제주에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지금도 저희가 필요로 한 좀 전문적인 영역의 분들은 다른 대도시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는 중이기는 해요. 협업하고 싶은 기업들이 멀리 있다 보니까 제주도에 찾기는 힘든 것 같아요. 같은 마인드를 갖고 같은 비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협업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는 것, 그게 제주에서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주여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서울이 아니어서, 강남 테헤란로가 아니어서, 판교가 아니어서 어려웠죠. 우리나라 생태계가 거의 테헤란로에 집중되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서울 출장이 잦은데 거의 가는 곳은 여의도, 광화문, 그리고 강남이거든요. 세 군데였어요. 거기 이미 많은 대기업들이 몰려 있고 협업할 수 있는 다른 스타트업들도 다 거기에 몰려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사들이 다 거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서울로 갈 수밖에 없죠. 스타트업들이 이제 서울로 오는 이유는 투자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서울로 투자받으러 오는 거죠. 서울에 오면 지금 투자해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주에서는 누가 투자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서울 투자받으러 어쨌든 투자자들은 또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투자해 주는 거니까 눈에 보여야지 투자를 해주지 안 보이면 투자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스타트업들이 몰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국내에만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국가별로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진 지역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미국은 실리콘밸리가 있고, 영국 같으면 런던이 있고,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으면 텔아비브가 있고 다 있거든요. 특정 지역으로 창업가들이 몰리는데 왜 몰리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유는 거의 두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대부분 벤처 캐피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창업 자본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오다 가다 만나서 혹은 뭐 잠깐이라도 우리 회사를 설명하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진다. 그러니까 미국 사례를 보면은 2시간 거리 내에 있는 데에 투자를 보통 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주 가서 여기가 성장하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코칭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상담이 필요하거나 계속 이렇게 같이 그 상호작용 해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으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보면은 수도권에 있는 VC들은 제주까지 와서 여기를 계속 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좀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에 좀 역량이 있고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VC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그런 펀드라든가 벤처 자금에 어느 정도 투자를 같이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자금이 거의 없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천억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펀드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펀드에 대해서 인식들이 너무 안 좋으세요. 네,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주도가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제주도가 스타트업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거가 다른 지역보다 사실은 빨리 시작을 했어요. 빨리 시작했고 지역 전략 펀드도 다른 지역보다 빨리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굉장히 다른 지역이 제주도를 훨씬 앞질렀어요. 제주도가 지역 전략 펀드라든지 이런 게 좀 정체되고 어느 순간에 좀 이렇게 머물러 있는 동안 다른 지역이 더 빨리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행정에서 좀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는 어떤 좀 거버넌스 그런 것들에 이제 부처 간에도 좀 협력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지역의 공공의 역할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투자의 방식으로 지원한다기보다는 이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그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데 의존하고 자기의 기업의 성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취약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영역이 마중물이 돼서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는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만이 중장기적으로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이 사례를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혁신 자본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만들어지려면 공공기관들이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들이 이제 변화를 가져야 되고 그것들이 이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투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자본주의적인라고 얘기하는 미국 사회에서조차도 그 지역 내에서 이제 어떤 뭐 시드 투자라든가 모험 자본이라든가 이런 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드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뭐 시리즈장대 벤처 캐피탈 투자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었거든요. Portland Seed Fund is a small venture capital fund that invests in very new businesses. Portland Seed Fund has invested in 139 companies in the last 11 years, and we have invested more than 10 million US dollars just in the last 6 years in these new businesses. And the city knew that we were not, we are too small for the venture capital funds in Silicon Valley to know that we are here and starting businesses. They just weren't investing because they didn't need to. Investment funds in Silicon Valley had so many companies from which to choose. There was no need for them to get on an airplane and come see the businesses in Portland. So we had to start funding them ourselves and growing them to the point where they would catch the attention of funders outside of the area. And because no individual investors in Portland knew very much about venture capital investing, the city decided it had to be the very first investor. And that's what they did. It is very hard, and obviously they did not all say yes, but we persuaded them by saying that they, in general, those people, they made their money in Portland. They ran their own successful business, you know, whether it was a law firm or maybe they were a doctor. And we said to them, you have gotten so much from this city. You know, you have grown your own business, you have gotten your workers in this way, you've sent your kids to school here. This is a way you can give back to the next generation of people who can be successful here.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투자 자본을 마련을 해서 생태계를 키워가는 사례를 봤을 때는 제주에서도 이렇게 성장해가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는데 투자 자본이 뒷받침돼서 크게 성장을 하고 그들이 성장해서 일궈낸 부가 지역에 축적이 될 수 있게끔 그 지역 자본이 많이 좀 나서준다면. 제주에 그런 창업 생태계를 만들려면은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주에도 재래가들 많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분들이 참여를 해주면 돼요. 그분들이 그런 젊은 창업가들한테 투자해주고
창업가들을 키워주는 그런 데 동참하게 만들면은 저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사실 제주에서 그런 이제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주체로도 그렇고 재원으로도 그렇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JDC거든요. 이제 재작년부터 조금씩 이제 지역 스타트업 육성도 하고 있고 투자 재원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JDC에서는 혁신성장센터를 2018년도에 개소해서요. 저희들이 이제 혁신성장센터는 이제 별칭으로 이제 루트 330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기업성장 육성 지원을 하고 있는데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산업 구조를 저희가 이제 2차 산업, 지식 기반 산업을 기반으로 한 2차 산업에 대한 좀 이렇게 증가를 도모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좀 만들고 또 지역 경제에 좀 활력을 좀 제공하는 그런 선순환 체계를 좀 만들어 보고자 저희가 이렇게 스타트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혁신성장센터를 통해서 그 ICT 카테고리에 현재 28개사를 육성하고 있고요. 모빌리티 분야에 24개사, 그래서 52개사를 현재 육성 중이고, 지금까지 3년 동안 누적으로 그 100여 개사를 저희가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한 그 700억이 넘는 투자 유치를 성과를 거뒀고요. 500여 명에 이르는 새로운 신규 고용 창출을 이뤘습니다. JDC가 저는 그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JDC의 목적 자체가 국제 자유도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주 스타트업들이 글로벌로 나가는데 그리고 글로벌하게 스케일업 되는데 또 글로벌하게 활동한 스타트업들을 제주로 유치하는데 JDC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JDC는 그 정부의 모태펀드에 출자한 벤처펀드에 연간 15억 규모로 지금 출자를 하고 있는데 이 출자가 실질적으로 그 제주도의 벤처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들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이 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아서 지금 기업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금융 지원에 대한 이런 한 축을 저희가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공기업의 역할과 책임의 한 축으로서 스타트업과 그 제주도 기업의 금융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보다 더 규모를 확대하고 보다 정교하게 내용을 다듬어서 확대 발전을 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자가 바라본 관점에서는 스타트업의 아이템도 중요하고 그 팀들도 중요합니다. 왜? 초기 기업들은 아시겠지만 재무제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이죠. 그러면 그 위험을 우리가 감수하려면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디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아이디어와 사람을 보는데 인재가 또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 제주도는 또 그 인재가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카카오 패밀리를 사람들을 고용할 때 인재를 찾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저희는 이 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을 처음엔 채용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그 분야를 했었던 사람들을 만나기는 참 어려워서 저희가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를 만들고 전국적으로 뽑기 시작했어요. 이게 스타트업은 막 잔잔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고 빠르게 성장하려면 한꺼번에 인재가 많이 필요해요. 여러 분야에서. 근데 당장 인재가 없어요. 모험 자본도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저기 서울에 다 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서울로 그냥 가게 됐거나 아니면 서울 사무소를 내가지고 거기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일단 아무래도 그
제가 제일 첫 번째 포커싱 한 거 자체는 인력 수급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인력들, 특히 이제 좀 그 바이오 관련된 그런 좋은 고급 인재들은 다 이제 수도권 올라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그 수도권 올라와야 이제 좀 더 이제 저희가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인재를 채용하고 그 인재들을 이제 오랫동안 자기 회사에서 일하게 만들면서 성장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인재들이 이제 수도권 지역들을 선호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프라나 그다음에 자본, 그다음에 사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수도권에서 몰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건 단순히 이제 스타트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경제적으로 일어나는 쏠림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재를 유치하는 거는 일단 1번은 대학이고 2번은 이제 지자체의 다양한 혜택이고 그리고 3번은 양질의 일자리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바라보고 제주가 바람직하게 하고 있는 게 더큰 네일 센터. 더큰 네일 센터에서 제주 청년들에게 취업 교육도 시키지만 창업 교육도 시키고 있거든요. 지역 기업들이 성장하려면 좋은 인재가 필요한데 좋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훈련된 인재를 기업에 공급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출하는 청년의 한 5배수 정도의 기업 수요가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400명이 좀 넘는 청년들을 교육하고 있고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참여하는 청년들이 한 75% 정도가 취창업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등 청년들에게 취창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큰 네일 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적어도 기획자에 있어서는 이런 인재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기획 인력을 뽑는 거는 굉장히 지금 좋아졌다. 예. 그렇지만 개발자에 있어서는 그런 인재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약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주도는 젊은 세대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지금 완전히 부상이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제주에 그런 개발 양성 기관이 있고 제주에도 지금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잘 매칭이 되면 이들이 제주에 이제 취업이 될 거라고, 제주의 기업에 취업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서울도 그 개발자들이 없다는 얘기는 이미 예전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신에 오히려 그걸 육성하고 키우는 방식도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오히려 그런 개발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적 환경의 특색을 어떻게 강조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 발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디지털 노마드의 성지 같은 포지셔닝을 만들m에 따라서 많은 개발자들이 거기에서 원격으로 일하고 싶은 환경과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글로벌하게 있는 다양한 개발자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 그다음에 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리트들을 잘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를 통해서 오히려 제주 자체가 좀 더 개발자들이 모여들고 싶은 하나의 좀 성지 같은 것들이 되고, 지금 제주에 그래도 창업이 활성화된 건 뭐냐면 제주가 가진 천혜의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 그걸 즐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제주에 눌러 앉으면서 창업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창업가든 엑셀러레이터든 벤처 캐피탈이든 그런 이점을 활용하고, 그게 소위 이점이 아니더라도 그냥 제주가 너무 좋아서 우리는 제주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곳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게 제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를 정말 잘 살렸으면 좋겠어요. 제주도에서 살고 싶어하고 제주도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은 인재들이 제주도에서 살아가고 싶어하고요. 실제로 영어교육 도시에는 이미 엑시탄 스타트업이라든가 스타트업 대표라든가 혹은 기존에 있던 IT 쪽에서 벤처 쪽에서 성공한 분들이 제주도에 이미 많이 내려와서 살고 계세요. 네. 정말 롤모델이라든가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내려와 있긴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인재를 유치하는 공간으로는
정말 좋은 공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걸 좀 더 잘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늘 상상을 하죠. 그 시장의 사이즈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기에 고객의 수 이런 것들의 차이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한 기본적인 인구가 많은 서울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창업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만 그 중에 핵심적인 조건이 첫 번째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성공하려면 시장이 있어야 그 안에서 자신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생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제주도의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한된 지역 내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기에는 한정적인 시장이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0만 명 정도가 모여 사는 굉장히 큰 도심을 형성을 하고 있고, 이것은 뭔가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런칭하고 시도를 해볼 때 그를 테스트해보기에 굉장히 적합한 환경과 인구 구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로 큰 메트로폴리탄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실험을 해볼 수 있고 시장 크기를 갖출 수 있는 단일 도시라는 점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이 서울로 가는 이유는 서울에 다양한 스타트업들, 동료 스타트업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스타트업 생태계 안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본인도 성장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가 있고요. 여기 제주도에 계신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서 있어야 여러 가지 정보를,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많은 정보와 또 질 높은 정보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만나는 접점도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하는 그런 커뮤니티에 저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제주도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그 부속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생태계가 있는데 그 생태계 기반 제주에 전혀 없죠. 네트워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밸류체인 망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뚫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에 반은 제주에 있지만 반은 서울에 있거든요. 여전히 서울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 모자란 것들을 메이크업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힘들고 이중생활 해야 되는 게 있죠. 저희가 봤을 때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지역 창업 생태계가 살려면 두 가지 주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는데, 첫 번째가 생태계 조성자. 어떤 역할이냐면 창업가들을 많이 만드는 거죠.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게 하는 역할을 생태계 조성자가 하게 되고, 그 생태계 조성자가 틔운 싹을, 그 중에 소위 싹수 있는 친구들을 나무로 성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주체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엑셀러레이터거든요. 엑셀러레이터는 말 그대로 엑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예전처럼 다르게 커지고 있다 보니까 더 큰 곳으로 스케일업 될 수 있도록 엑셀을 밟아준다는 의미로 엑셀러레이터라는 말을 외국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한국식으로 바꿔서 창업 기획자, 예내 기획사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처음에 발굴했던 친구를 계속 손을 잡고 창업 교육을 하고 네트워크 연결시켜주고 멘토링하고 끌고 다니면서 같이 무트로 나가기도 하고 또는 해외로 나가기도 하면서 보는 눈을 키워주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커리어라든지 또는 능력들을 키워나가고 창업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또 투자해주고 하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저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역의 엑셀러레이터가, 실력 있는 엑셀러레이터들이 자꾸 와서 그 초기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야만 창업 생태계가 성장을 하는데, 아쉽게도 지역에 실력 있는 엑셀러레이터가 없다는 게 지금 지역 창업 생태계의 문제고요. 많이 열악하죠.
상당히 많이 열악한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제주도에 엑셀러레이팅 하는 곳이 굉장히 적고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에 없는 이유는 기회가 적다. 수익 모델이라고는 저희가 엑셀러레이트 수익 모델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을 발굴해서 키워내고 투자를 해서 그 다음 단계 뭐죠?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회수가 되면 그때 수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되죠? 말 그대로 손을 빨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저라면 지하철에서는 저희 같은 곳하고 그래 너네 좀 뭐 도와줄 거 없냐? 더 잘해봐. 그래서 애들 좀 제대로 된 애들 길러내서 우리 제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한번 만들어봐.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 뭐 있으면 좋지 뭐 나 다 얘기하니까 근데 뭐 크게 뭐 그게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창업 생태계의 성지라고 하면 실리콘밸리를 얘기하지만 지역 창업 생태계의 성지라고 하면 미국의 콜로라도 볼더를 꼽는데 그 테크스타를 공동 창업한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 성공한 창업가이기도 하고 벤처 캐피탈을 이제 운영하던 친구가 볼더 출신이에요. 그 친구가 그 지역이 좋아서 거기서 이제 기반을 잡다 보니까 세계적인 엑셀러레이터인 이제 그 테크스타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And certainly there have been people that had built businesses here. They just weren't organized in any way to help the startup community grow. So we took a long view. We said, hey, I want to be here the rest of my life. This is where I want to live. And let's think about how to build bridges to places that have more capital, more talent. Let's bring companies here and support them in a unique way. So we created this accelerator model, which the first year we ran it in 2007, so 15 plus years ago, there were maybe 2 or 3 investors here. Today there are hundreds, right? There are many venture funds. We funded a few hundred companies here locally. Some of them have gone on to run venture funds. Some of them invest in the next generation of companies 15 years later. So I think you have to be patient. You have to build connections. So Techstars really brought the community together to support a very specific a set of high potential companies. Those companies then came back the next year to support the next generation 1 year later, and that's now been happening for 15 years, where some of the companies from the first few years are funding and mentoring the current companies. So it's very, very powerful. The role is really giving the community something of high quality to do together, as opposed to a lot of communities where if you're a successful entrepreneur, you're just sailing around on your yacht and having fun. There's nothing to do in your community because you're one of a few people. And everyone wants you to invest and everyone wants you to do something. Here we give you a structure to meaningfully engage with the next generation of great entrepreneurs. And that was new 15 years ago in this community, and it's still an important part of how it works here today. 두 번째 요소도 중요한데 그 지역에 대학과 연구소가 많습니다. 소위 이제 창업 인재들 풀이 형성돼 있었는데 이들이 창업 쪽이 아니라 그냥 연구라든지 공부 쪽으로만 이렇게 좀 쏠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엑셀러레이터가 등장하면서 이들이 창업 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을 좀 옮기다 보니까 된 거고. And then it's also a very highly educated community. It's the center of one of our main universities in the state. The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is there. And I think when you have a university
You get a lot of innovation, you know, people that are thinkers, innovators, doing research. So I think that's one component. Yeah, I mean, if you look all over the United States, and I think globally, every startup community that I'm aware of has some anchor university institutions that lead to a really educated workforce, new ideas, innovation, and technology. So I think having a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that has some strong core technology strengths is really as a necessary ingredient in most cases to have a strong technology sector. 세 번째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그 환경인데요. 그 볼더의 환경이 제주 환경하고 유사합니다. 거기가 콜로라도 산맥 중반에 있는 소도시인데 원래 휴양지거든요. 관광지, 겨울에 스키 타러 오는 곳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그 환경을 즐기러 왔다가 거기서 눌러 앉아서 창업을 하는데 You know, when you're starting your own business, you can really start it anywhere. And so if you have the opportunity to say, you know, where do I want to live? Where do I want to start my business? Why not have it in Colorado? It's a perfect place to have a business. And because there's so much support, and you can be outside to the mountains like in less than 10 minutes, which is really cool. Well, I think the outdoors is attracting a lot of people. You know, we have, and I think you also get, I mean, you can be downtown and still be in nature. I think more and more people are wanting that. And I think honestly, I think So we see a lot of people moving here from New York, from Boston, from Silicon Valley, partially for the lifestyle, but also because it's known now that this is a great startup community. 15 years ago, it wasn't like that. 15 years ago, if you were moving to Boulder or even Denver nearby, a bigger city, people in Silicon Valley would say,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Right? You can't build a business there. Now when you tell them you're moving here, they say, okay, I got it. I get it. I'll probably see you soon because I have reasons to visit there. So again, with patience, you have a beautiful place people want to be, combined with a real startup culture that is successful here now. 제주는 일단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 매력적인 곳이잖아요. 한 달 살이, 뭐 1년 살이, 이런 지방 도시는 저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 정말 내가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그리고 그러면서 그 일자리에서 내가 성장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게 좋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가는 지금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지역에 매력이 없는 도시들은 지금 고민이 많아요. 지역의 매력을 어떻게 높이겠습니까? 그래서 제주도는 그런 매력을 바탕으로 지금 아까 그런 스타트업 생태계 요소들을 잘 만들어가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미 제주는 충분한 기회도 있고 충분히 성장 가능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점이 있죠. 이것을 연결해서 어떻게 차근차근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판교도 처음부터 지금의 판교가 아니었고요. 강남의 테헤란도 처음부터 지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의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 않고 외부의 어떤 그럴듯한 모양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거기에 끼워 맞추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이미 형성되어 있는 서울의 생태계 자체를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좀 지역들이 갖고 있는 특성과 특색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자체가 그 지역에서 이제 경제를 활성화하고 스타트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뭔가 실리콘밸리가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추종하기보다는 각 지역이나 각 지방이 갖고 있는 특성들에 맞춰서 우리가 스타트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특색 있는 지원 혜택이나 그들을 모집하기 위한 유치 방안 같은 것들을 전략으로 잘 짜놓게 되면은 그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은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보다는. 제주도 보니까 제주도에도 스타트업들이 꽤 많이, 좋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정말 2018년도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 이제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매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뭐 하나 자문을 구하고 하려고 하더라도 육지를 가서 서울에 갔어야 됐어요. 서울에 막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멘토님들 찾아다니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멘토님들이 제주도를 너무 많이 찾아드세요. 너무 많이 찾아주시다 보니까 오히려 이 지역에서 더 그러한 뭐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게 좀 활발히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제주 안에서의 스타트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창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전해 오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잘 맞이하고 그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는 그런 체계 이런 것들은 제주가 굉장히 훌륭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몰린다. 어마어마한 장점이거든요. 산업화 시대에 수도권으로만 가는 인구가 딱 두 군데 몰렸어요. 제주도, 세종시. 세종시는 인위적으로 야 공무원 다 이주해 했던 거고, 여기는 오지 말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유일한 땅이 됐습니다. 부산, 대구, 광역시 다 인구가 유출돼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어쨌든 지방 소멸,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또 지방 도시가 거의 뭐 솔직히 청년들이 다 떠나가고 다 수도권으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굉장히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정말 확실하고 내가 여기서 일했을 때 그 연봉이라든지 그 페이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그걸 채워준다 그러면 왜 이주를 안 합니까? 이주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제주도는 이 천혜의 자연 환경 때문에 제주도 이주하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대부분의 우리 뉴스나 다 여태껏 질문을 던져보면 제주도를 다시 떠나는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 정착할 내가 일거리가 없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지방의 소멸 문제를 선진국들은 일찍이 겪었죠. 그런데 그런 수많은 도시들 중에서 살아난 도시가 있는 반면에 못 살아난 도시들도 있죠. 그건 차이가 뭐냐면 창업 생태계가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느냐 못 만들어 있느냐 그 차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창업이 고용을 가장 많이 한다는 게 이미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살려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는데 스타트업이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기 때문에 지역 입장에서 무조건 창업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제 삼성이나 뭐 현대나 대우, 뭐 SK나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 끝났어. 이 사람들 더 이상은 좋은 양질의 일자리 못 만들어요. 대기업들이. 그러면 대한민국의 젊은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센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좋은 스타트업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어. 예.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대안이죠.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드는 게 그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창업이라고 보지 말자. 스타트업을 혁신의 도구로 보자. 왜? 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이곳에 정착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경제 소득이 생기면 집을 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출산도 해결되는 거고. 그래서 이 스타트업이 미래 사회의 혁신의 도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제주도가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